초등학생 저학년이고 어릴 때는 조금 이제 혼내기도 하면서 컨트롤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사춘기 중학교 뭐 2학년 이렇게 되면 그러다 보면은 조금 컨트롤을 하기에는 엄마로서는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난 아이들은 1시간, 2시간 동안 조르면서 따라다니는 경우들도 있어.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엄마가 아들을 컨트롤해야 된다는 그 생각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 스스로 조절하고 컨트롤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엄마의 말에 이게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아이도 엄마를 조정하려고 하는 거야. 그 이면에는 엄마가 자녀를 조정해 왔기 때문에 사춘기가 되어서 자녀도 엄마를 조정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원칙으로 존재했다면 이렇게 서로 힘겨루기를 할 필요가 없거든. 허당 엄마입니다. 이 뒤에 보이는 경치가 어떠세요? 아직도 제주 여행 중입니다. 여기는 조천에 있는 스위스 마을의 카페입니다. 여기서 촬영을 해도 좋다라고 해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기 조절력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볼까 하는데, 자기 조절력은 자존감 중에서 자기 이해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 자존감의 구성 요소는 이전 영상을 참고하면 될 것 같아. 스마트폰 중독으로 엄마한테 과거에는 꽤나 상담이 많이 왔어. 근데 지금은 학습이나 ADHD나 느린 학습자 상담이나 사회성 상담을 하러 많이 와.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찌 있는 게 스마트폰 중독이거든. 그 모습은 다른 주제로 왔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너무나 깊이 몰두해 있는 거지. 아, 그 대부분의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 스마트폰 중독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상황까지는 안 가도 스마트폰에 굉장히 많이 집착하고 그걸로 인해서 부모님과 갈등이 굉장히 심한 거지. 그 모습은 학습의 문제라고도 하고 사회성의 문제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들이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스마트폰 중독도 같이 있어. 그리고 또 스마트폰 중독을 상담을 하다 보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많아. 그 중에서 특히나 자기 조절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많아. 뭔가 그럴 것 같아요. 내 자기 스스로 뭔가 절제가 안 되니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어렸을 때 너가 막 놀러 뛰어다니고 온 동네를 막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너가 그런 생각이 든다 했잖아. 나 좀 공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말이야. 너무 나 혼자 놀고 있으니까 나도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렇지. 그것도 일종의 자기 조절력 중에 하나야. 음. 너가 만약에 자존감이 너무나 낮은 아이였다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 해도 그때 멈추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놀아버리게 되는데, 어느 정도의 자존감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놀다가 저녁 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지. 이것처럼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굉장히 열중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나 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자기 조절력이란 말이야. 이렇게 자꾸 하면 나 훌륭한 사람이 못 될 것 같아, 이러다가 나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하면서 멈출 수가 있어야 되거든. 그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내 스스로 멋있지가 않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바로 있겠네요. 그걸 말하는 거야. 네. 그래서 내가 상담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자존감을 높여주겠다 이런 말을 하면 아이들이 참 딱딱하고 거리감도 느끼고 어려운 그리고 말이니까. 의미도 잘 몰라. 그래서 내가 뭐라 하냐면, 너는 너가 멋있니? 라고 물어봐. 그럼 아이들이 조금 멋있지 않는 것 같다고 해. 그럼 스스로 자랑스럽니? 이런 질문도 되겠네요. 그렇지. 그러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약간 좀 아니라는 뉘앙스로 말을 해. 그러면 쭉 상담을 하다가, 어때? 나 스스로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게 내가 상담을 잘 해줄 것 같니? 이렇게 물으면 초등학교 학생들하고는 소통이 잘 되는 편이거든. 그게 바로 자존감이라는 거야. 그리고 또 학교 폭력 가해자나 학교 폭력 피해자 상담을 할 때도 보면 상당히 자기 조절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이런데 많이 연루가 돼. 네. 우리가 나를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폭력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그 순간에 알아차리거나 조금 폭력적인 행동이 나왔을 때 멈출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런데 이 조절력이 떨어지면 정말 극단으로 가버리는 거거든. 그럼 재밌는 사례도 있어. 어떤 사례가 있죠? 많은 아이들이 는 엄청 중독인 것처럼 얘기하고 자기는 조절 못한다 막 얘기한대. 근데 많은 아이들이 자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정말 중독과 중독인 척하면서 스마트폰을 열심히 하고 현재는 중독이 아닌데 미래에 중독으로 갈 아이들을 잘 구별해내는 것 또한 부모님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내가 하는 거지. 이 아이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내가 너 중독 아니야, 너는 그러기에는 너를 너무 사랑하고 너가 은근히 멋지지 않니? 이러면 속으로 멋지다고 생각을 안 했던 아이들도 약간 멋지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찐 척하면서 헤어나오기도 해. 약간 움찔하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갖게 그렇지. 되겠구나. 근데 정말 심각한 중독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조절력을 갖춰야만 학습을 해낼 수가 있거든. 어찌 보면은 자기 조절력이 참을성이란 말이야.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이런 것들도 조절력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 조절력이 잘 되어 있지 않는 아이는 결코 학습을 잘할 수가 없어. 그럴 것 같아요. 공부를 하려면 일단 앉아있는 시간도 그 참을성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그걸 알 때까지 끝까지 잡고 늘어지려면 어쨌든 그것도 참을성이 있어야 되니까, 만약에 자기 조절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은 학습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 학습이 어려워요 라고 찾아온 아이들의 이면에 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많아.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조절력을 잘 길러주는 게 필요하지. 그런데 우리가 식당에 가서 보면 돌진한 아이가 스마트폰을 기가 막히게 터치하는 아이들이 있거든. 밥 먹으면서 스마트폰, 유튜브 영상 보는 아이들이 많죠.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기저귀를 떼지도 못했는데 스마트폰은 뗐다고 하더라고. 이야, 대단한데요? 말이 재밌지 않니? 그러게요. 기저귀는 떼지 못했는데 스마트폰 사용법은 다 떼고 온다고. 나 그래서 정말 그 선생님이 이분이 참 굉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거든. 누나도 엄마가 되었잖아. 자기는 82개월까지 절대로 스마트폰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거든. 네. 누나 친구들이 그렇게 말을 한대. 너 한번 키워봐. 그게 되는지. 근데 누나 애는 지금 3개월 지났으니까 누나가 42개월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 왜 42개월이라고 말하냐면 선진국 많은 나라에서 42개월 전에 영상에 노출되고 이런 거는 부모의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심지어는 법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나라들도 있거든. 근데 아직은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잖아.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자기 조절력을 배워가야지 성인이 되어서 자기 조절이 잘 되는데, 이거 이면에 잘 보면 원칙이 존재해야 한다는 이야기야.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들이 원칙을 잘 정해놓거든. 뭐 일주일에 스마트폰은 몇 시간만 해라, 언제 해라, 또는 뭐 이러이러한 규칙을 잘 지켜라 하는데 어길 때가 많아. 이 원칙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많아. 예를 들면 엄마가 무언가 지금 집중해서 하고 엄마가 하고 싶은 그것을 하고 있을 때 자녀가 엄마 나 이거 스마트폰 몇 시간 해도 돼? 라고 하면 엄마가 처음엔 안 돼 라고 하다가 계속 조르면 엄마가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그러면 30분만 해 라고 하면서 원칙을 어긴단 말이야. 그런데 아이들은 굉장히 영리하거든. 그 원칙을 어기는 그 엄마 사이로 파고 들어와서 엄마가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엄마 나 이거 해도 돼? 라고 하면서 그 원칙을 끊임없이 어기게 만들거든. 아, 예를 들어서 엄마가 그 엄마 친구랑 커피를 한잔 하고 있을 때 옆에 와가지고 자꾸 조금 조르듯이 그렇지. 하면은 1시간만 해라. 그러면 이제 친구가 와서 커피를 한잔 할 때마다 나 핸드폰 해도 돼요? 라고 이런 식으로 파고들겠네. 거의 그렇지. 그래서 그때 엄마들이 기억해야 돼. 내가 허락할 때 할 수 있고 허락하지 않을 때 못한다가 아니라, 이게 엄마가 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가 아니라 우리 집에는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말해줘야 돼. 이거는 나도 지켜야 하고 너도 지켜야 하고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원칙은 엄마나 아빠가 정하는 게 아니라 가족회의를 통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지켜야 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 집의 원칙이라는 거. 예외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걸 엄마가 삶을 직접 몸소 보여줘야 되는 거야. 엄마도 그 원칙 아래에 존재한다라는 걸 보여주면 얘가 조르지 않아. 원칙을 어기는 부모와 원칙을 어기는 자녀가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끊임없이 아이가 조르는 거야. 그러면 엄마가 안 돼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사춘기에 접어들면 아이가 훨씬 에너지가 세지거든. 그럼 엄마가 견디다 못해서 포기해버리거든. 특히 아들과 엄마 관계에 있으면 더 클 것 같아요. 왜냐면 아들이 심해. 초등학생 저학년이고 어릴 때는 조금 이제 혼내기도 하면서 컨트롤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사춘기 중학교 뭐 2학년 이렇게 되면 몸도 커지고 그러다 보면은 조금 컨트롤을 하기에는 엄마로서는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난 아이들은 1시간, 2시간 동안 아무 일 하지 않고 엄마를 자기가 원하는 걸 획득하기 위해서 조르면서 따라다니는 경우들도 있어. 그게 힘겨루기가 되는 거네. 당연하지.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엄마가 아들을 컨트롤해야 된다는 그 생각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 스스로 조절하고 컨트롤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엄마의 말에 이게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아이도 엄마를 조정하려고 하는 거야. 그 이면에는 엄마가 자녀를 조정해 왔기 때문에 사춘기가 되어서 자녀도 엄마를 조정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유리한 대로 그 결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조르는 거야. 근데 원칙으로 존재했다면 이렇게 서로 힘겨루기를 할 필요가 없거든. 근데 그게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자기 조절력을 가르치고 원칙이 존재하는 가정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 그러면 이제 되게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점진적으로 좀 커다란 대원칙으로 이제 지키는 거를 배우면 좋겠네요. 그렇지. 기억해야 할 게 있어. 부모도 역시 그 원칙을 지켜야 하는 거야. 그런데 잘 봐. 너는 잘 지키게 되더냐고, 스마트폰. 저는 이제 성인인 지금 또 스마트폰 통제를 그렇게 썩 잘하는 것 같진 않아요. 엄마는 스마트폰은 통제를 잘 하는 편이야. 근데 TV가 통제가 잘 안 돼. 그러네요. 그래, 이게 누구나 겪는 어려움인데 자기 조절력은 스마트폰뿐 아니라 여러 가지 생활 전반에 그러는 거야. 나는 이렇게 해. 내가 조절해야 될 게 잘 안 될 때는 차라리 힘을 빼거든. 그래가지고 나한테 셀프 토킹을 해.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잘한다. 라고 셀프 토킹을 계속 해준 다음에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가.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셀프 토킹은 없지만 예를 들어 집에 누워서 핸드폰을 하면서 주말에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건 조금 낭비가 되는 것 같은데 하면은 그냥 일어나서 씻고 나가요. 그래서 카페를 가면은 책을 읽던지 아니면 뭐 노트북으로 할 일을 하게 되든지 어쨌든 좀 그런 내 스스로 강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게 자기 조절력이 어느 정도 되는 모습이지. 엄마는 정말 내가 조절이 안 될 때 벌떡 일어나서 나가가지고 맨발로 산을 걷는 거지. 네. 이렇게 자기 조절력을 해나가지 않으면 삶이 굉장히 무기력해지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냥 풍랑에 일렁이는 배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야. 호당 엄마. 오늘은 자기 조절력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자기 조절력은 행복과도 상관이 있고 자기 주도적인 삶과도 상관이 있고 나중에는 성공에 이르를 수 있는 출발이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